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안타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동시효과 구간에 낙폭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1% 넘게 더 밀리면서 지수단에 큰 악영향을 줬는데 앞으로 다음 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스톱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또 찜찜하게 만들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또 휴장일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내일 그 다음 날을 또 미리 생각해야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최대한 글로벌 증시 악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까지 봤을 때 다음 장에 어떤 전략으로 맞서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오후장에 급속도로 또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이유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유가 많죠. 일단 첫 번째로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의 쏠림이 나타났다라는 것.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쪽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경계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중화권 증시는 뭐 7%대, 9%대 정말 보지 못했던 상승세가 나오는 반면에 일본 증시는 지금 4%대 급락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 증시의 하락의 조정이 내일 멈춰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휴장일 때 일본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멈춰주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 동조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도체 IT가 만약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종목 이거보다 반도체의 반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력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현물 시장에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현물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없어서 대내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일단 반도체 IT 투톱에 올라오는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상승의 요인이 되는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보고 저는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회복을 통해서 수급 유입을 확인하자.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외국인 답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팔 물량이 많나 봐요. 아직 멀었죠.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10개 종목을 봐야 될지 먼저 지난주 성적 보고 가보겠습니다. 10개 중에서 9개 주가 전망 맞춰주셨어요. 높은 90% 적중률이고요. 오늘은 무엇을 다뤄볼까요? 반도체, 자동차, STO 테마, 진단키트 있습니다. 반도체가 많은데요. 종목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에코프로머티, 네이버, 현대차, 금양이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으로는 저희 에코프로머티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시세급변주로 언급을 했는데 11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에코프로머티가 이 중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빨간불을 켰던 그것도 11거래일 연속이나 상승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수급의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수급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관도 외국인도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 하면 살만한 메리트가 있겠어? 라는 불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전고체 시장 또 이제 전고체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전고체 시장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속도는 느리지만 더디지만 회복이 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명분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기업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밸류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 그들보다 에코프로머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그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있긴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한 수급이었군요. 그렇죠. 11거래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다음에도 더 갈 수 있을까?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네. 고스톱 의견은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저는 좀 스톱을 하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에코프로머티가 강하면서 그리고 힘이 장 후반까지 쭉 밀고 올라가는 힘이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다른 2차전지까지 강했다면 저는 당연히 오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1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 수급도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조금은 멈췄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덥석 쫓아가시기보다는 며칠 더 지켜보시다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의 이제 X 의견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여기서는 좀 쉬었다 네. 가자. 저희 스톱 의견이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0.59% 약세인데요. 오전장만 해도 좋았어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밸류업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정말 밸류업 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 증시는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자사주 매입은 매입 공시대로 따로 나오고 소각은 소각대로 이제 공시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많은 지분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매각 공시는 잘 냅니다. 하지만 매각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지 않으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오늘 네이버의 이 4천억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슈는 굉장히 밸류업스러운 어떤 공시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의 밀림에 네이버가 지금 동조를 하면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긴 하나 이들의 실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진 2분기 실적과 3분기 잠정 실적을 좀 체크해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의 가격은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대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속도는 안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지금 보일 수 있는 실적 대비의 주가의 위치는 조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가담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네이버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아요. 시장이 상승할 그쵸. 때 이런 뉴스 내놓으면 참 좋을 텐데 네이버도 타이밍 안 맞기로 참 맞아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네.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 드렸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오늘 오후장에도 시세가 또 크게 분출된 랩지노믹스 보겠습니다. 16%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의 진단수탁 기관인 클리어랩 4곳을 인수했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우대로서 규모가 커져서 장점인가요? 아니면 어떤 매력을 얻게 됩니까? 규모의 경제죠. 그러니까 독점력과 시장 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조금은 아쉬운 건 뭐냐면 진단키트 회사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할 만한 강한 이슈가 그동안에 모자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로 진단키트 쪽에서는 확실한 어떤 키를 잡고 있는 기업으로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과거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문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이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치를 만한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랩지노믹스가 그렇게까지 현금 자산성이 지금 많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이 뉴스를 의미를 좀 두기보다는요. 단기 매매 전략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로 네. 하지만 추가 상승 가능합니까? 충분하죠. 고 의견이긴 합니다. 하지만 긴 시선이 아닙니다. 네. 빠르게 여러분 수익 줄 때도 수익을 내고 뭐 최고점에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오늘 태성 씨께서 태성을 다루는 날이 왔습니다. 11%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제가 차트를 보니까 거의 태성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혼자만 다른 차트와 다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무슨 매력이 있길래 제가 알기로 이제 기판 PCB 쪽에 네. 매력이 있는 건 아는데 같은 동종업계도 잘 안 나가고 있거든요. 왜 태성만 달라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PCB 관련해서 작년 YOY 대비로 올해 이제 실적이 나온 2분기까지의 어떤 성장률을 체크를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회복이 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평가 구간에 있었구나. 이게 첫 번째 어떤 수급 유입의 단초였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본업에서도 성장을 잘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공장이 증설을 합니다. 올 초부터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증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증설이 PCB 쪽이냐? 또 이건 아닙니다.
2차 전지 동박 쪽으로 또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기업이 빠르고 강하게 증설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미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는 심리도 지금 작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지금 보인 상황, 여기 이제 2차 전지 동박 산업 쪽에서의 신성장까지 이제 갖춘 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지난달에 샀더라면 아쉬움은 좀 있는데 일단은 오늘도 여전히 거래량이 좀 붙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근데 오늘 사실 종가에 보면요. 반도체도 그렇고 수출주들 위주로 다 오늘의 종가가 저가 수준인 그렇죠. 수준으로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태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약간 여기에 가는 종목에 가니까 여기로 몰려보자라는 수급이 유입된 것도 한몫했겠네요. 맞죠. 저는 그게 훨씬 더 이제 작용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부터 중국이 쉽니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들어가려던 자금들이 또 그 주변 시장을 돌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일단 스토리가 있는 쪽에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성 고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스톱 시간에 처음 다루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14%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토큰증권 이것도 STO 테마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뭐 선두주자는 핑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뱅크웨어 글로벌은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STO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번다? 네, STO 입장에서는 STO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뱅크웨어 글로벌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아쉽죠. 그동안에 대장이라고 했었던 다수의 종목군들은 쉬어갑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세게 움직이지 못했던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또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STO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이쪽에 투자한 금액이 워낙 많고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상용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방향성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로 인해서 실제 성과를 좀 받을 수 있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 락업 해제 물량도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 의견을 드리겠지만 유연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다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업은 다시는 못 본 가격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연하게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뱅크웨어 글로벌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 보시죠. 에코프로머티와 그냥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8개는 모두 다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도 고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무엇입니까? 저는 네이버를요? 한번 믿어보자. 아니 현대차도 삼성전자도 알테오젠도 아닌 네이버요? 아마 현대차 알테오젠은 이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코너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다루지 않을 법한 종목분들 중에 네이버가 무슨 도대체 매력이 있길래 한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네이버의 실적 성과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커머스 쪽이죠. 올해 이제 2분기 들어오면서 테무라든지 알리아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 성과가 나왔을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심지어 테무 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품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소비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좀 멀리하기도 시작한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와 광고 이커머스 쪽에 대한 어떤 성과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가격이라면 괜찮다. 요즘은
가격도 믿을만 하더라고요. 네, 워낙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네.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길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더 좋은 뉴스가 좀 강하게 나오려면 자사주 소강 이야기도 더 크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22만 원, 2차적으로는 23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3만 원 제시했는데 1차, 2차로 나눠 드렸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고냐 쏙냐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